공항고 학생들 9월 대비해서 3월 3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으셨을 텐데요. 풀이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채점을 하신 후에 틀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신 틀리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해당 단원을 교과서를 찾아서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저번 학기 수1을 특히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수1. 3점짜리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맞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복소수 파트예요. 네, 복소수에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살짝 되짚어 볼까요? 우리 복소수에서는요.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가 허수 단위인 i였어요. i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실수에서 있을 수 없는 수죠. 왜요?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복소수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z1 곱하기 z2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z1 곱하기 z2는요. z1 자리에다가 2-3i, z2 자리에다가 2 플러스 3i를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 i가 좀 독특하죠? 3i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형태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인수분해에서 a-b, a 플러스 b에서 보셨어요. 얘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겠죠? 얘도 그런 식으로 얘가 a, 얘가 b로 본다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될 겁니다. 2의 제곱은 4겠고요. 자, 3i의 제곱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곱이 3과 i에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 되죠. 3의 제곱은 9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결국에 이 i가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지면 뭐가 돼요? 플러스죠. 4 플러스 9니까 답은 13이 될 거예요. 그래서 13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다항식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겠죠?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은요. 우리가 잘 아는 수, 특히 정수의 연산과 정말 똑같아요. 정수의 연산과 정말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냐고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똑같아요. 나누긴 안 돼, 나누기. 내가 왜 이러지? 나누기 빼고 더하고 빼고 곱하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나누기는 잘 안 돼서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이런 거에서 나머지를 구하고 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한 뺄셈이에요. 뺄셈 한번 해보죠. 2a 마이너스 b를 해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2 곱하기 여기 자리에다가 a를 넣고 빼기 여기 자리에다가 b를 넣으란 뜻이에요. 자, a랑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a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b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2를 분배해줘야겠죠. 샅샅이 차곡차곡 다 분배를 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또 마이너스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끝까지 분배를 안 해서 많이 틀립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동류항끼리 계산을 합니다. x제곱은 x제곱끼리 그래서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3x제곱이죠. 자, 이번엔 누구랑 누구랑 계산을 해요? x끼리 계산을 해요. 근데 개수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죠? 자, 그리고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니까 합해지면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요. 그다음 플러스 1과
플러스 2가 합쳐져서 플러스 3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가 주어진다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A, B가 주어졌어요. 아잉, 왜 이래? 빨간색. 자,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거리를 재실 때는요. 그냥 재실 수가 없어요. 뭐를 만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여기에 가로가 바로 x2에서 x1을 뺀 값이 되고요. 세로가 y2에서 y1을 뺀 그 값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를 이용을 해서 여기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AB의 길이는 여기서 AB가 나왔으니까 AB의 길이는 A제곱 여기죠. 뭐예요? 절대값인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그게 그거니까 x2-x1의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뒤로 안 되네. y끼리 뺀 것의 제곱이 되겠죠? y2 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ab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B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루트를 씌워주시면 바로 이 AB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자, AB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X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것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까지 씌워주시면 돼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Q는 루트에 x끼리 뺄게요. 사실 어느 방향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뒤에서 앞에 걸 해볼게요. 뒤에는 1이 있고요. 앞에는 5가 있습니다. 빼고 제곱한 다음 뒤에 거 y에 3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7이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얘도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 4, 16 더하기 16은 32입니다. 네, 그래서 루트에 32인데요. 얘는 제곱수를 준비해볼 제곱수는 앞으로 튕겨져 나오죠. 4의 제곱인 16 곱하기 2가 되면서 4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루트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제곱을 벗기면서 제곱이 없어지면서 루트를 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제곱을 버리면서 루트 밖으로 나오고 네, 루트 2는 그대로 루트 안에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네,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2차 함수 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선생님 항상 2차 함수 중요하다, 2차 방식 중요하다, 여기서 어렵게 나온다. 네, 항상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력이 그 정도로 향상이 됐겠죠. 하지만 2차 함수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선생님이 2차 함수가 뭔지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2차 함수는요. y는 x제곱 형태 2차식으로 된 어떤 식입니다. 그런데 x제곱만 띨렁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타나요? a에 x제곱항도 있고요. x항도 있어요. 개수는 아무렇게나 b, 그러면 상수항도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꼴이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표준형 꼴을 쓰셔야 돼요. 뭐였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Q인 2차 함수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니고, 네, 얘네요. 자, 얘를 보시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는데요. 지금 y는 ax제곱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가 아니에요. p, q예요. 그리고 a 값은 무슨 의미냐면 요 a는 무슨 의미냐면요. a가 플러스면 어때요? a가 커질수록 어때요?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말고 네,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네,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면은 이것을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해요. 바가지 모양이 되죠? 근데 언덕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0보다 작아지는 거. 음수가 되면 어때요? 음수가 되면은 네, 이렇게 위로 볼록한 동산 모양이 되게 됩니다. A는 요 앞에 A는 모양을 결정짓게 되겠죠. 자, 그리고 P는 요 좌표예요. 요 X 좌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P를 움직여 보시면 X 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고요. Q는 Y의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2차 함수는요.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어디로 가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결국에는 꼭지점에서 가져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최소값밖에 못 가져요.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요. 항상 최대값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1이고요. p가 뭐예요? p가 마이너스 1, q가 네, 2인, 마이너스 2인 이 상태입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갖다 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얘는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구할 수 있냐 하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x값의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범위는 현재 이렇게 돼요. 이게 x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x의 범위에서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프가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는요. 이 모든 그래프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 그래프만 바로 살아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목숨을 잃어요. 말이 좀 그렇지만 네, 이렇게 요 그래프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최대는 지금 어디서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가지죠. 자, 이 값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요. 이 값은 f의 몇이에요? 경계선점이죠. 여기가 3이에요. f의 3을 구하시면은 요 값이 나와요. 딱 봐도 14네. 자, 최소값은 경계값이한가요? 아니에요. 최소값은 바로 꼭지점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죠. 언제 그래요?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 그래요. 아닌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닌 경우 한번 볼까요? 드래그.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어디서 가진다고 지금 생각이 되시나요?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서 가진다 생각돼요? 네, 여기 최소값은 여기고요.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절대로 꼭지점에서 가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경우도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 경계선상에서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쁘게도 슬프게도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F3이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를 fx라고 두면요. fx는 지금 친절하게도 이렇게 표준형 걸로 주어져 있어요.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미 우리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구하셔야 될 게 항상 요 경계선, 요 범위의 경계선의 아이들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F3을 보시면은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니까 4, 16 마이너스 2죠. 몇이에요? 보면서 14. 선생님 계산이 약하죠? 자, F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볼까요? F의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값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값은 3개예요. 꼭지점, 경계 2개.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건 뭐예요? 14. 최소는 뭐예요? 꼭지점에 있죠.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m값과 m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값은요. 14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답은 12가 되겠죠. 네, 너무 오래 끌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에 대해서 x, y, z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은요. 적당히 2개씩 묶으셔서 이게 하나 묶어서 해결하신 다음에 미지수를 줄여가셔야 돼요. 지금 얘네끼리 묶어 나면은 여기 지금 x, z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만 남아야 돼요? x랑 z랑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 식을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가져와 볼게요. x-y는 5랑 y 플러스 2z는 6이 있는데요. 두 식을 더하시면 가간법이라고 합니다. 없어지고 x 플러스 2z는 11이에요. 자, 지금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얘를 이제 가져와 볼게요. z 마이너스 x 플러스 z가 7인 식이죠. 이 두 개도 지금 보시면 가간법이 바로 되게 x가 딱 지워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3z가 18이니까 따라서 z가 몇인가요? z는 6이 됩니다. 자, x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까지 다 구했으면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요. 아무거나 잡아서 x는 2z를 이항을 시켜봅니다. 그럼 11 마이너스 2z죠? 자, 이 z에다가 6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 있네요. y가 x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x, y, z를 다 구했어요. x, y, z의 값은 뭔가요? 6,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6이니까 6이 36이네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에서는요. 6번 문제에서는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집합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9월 모의고사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체 집합이 주어지면 항상 네모로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어요. A, B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U가 50이래요. 이 전체 모든 안에 50이 있는 거니까 아직 적지 마세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12래요. 얘를 어디다가 적으면 좋을까요? 교집합은 어디를 나타내나요? 교집합은 바로 이 안쪽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나타내는 값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뭐지? 자,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여러분
여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드몰강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여집합을 앞으로 다 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다 묶어버릴 거예요. 자,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A랑 B가 있고 여집합으로 묶었어요. 여집합 하나씩 가져서 훅 묶습니다. 마치 2로 묶고 제곱으로 묶듯이. 그런데 연산도 여집합으로 하나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뒤집혀요. 여집합을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가 여집합이 뒤집혀서 도로 A가 되고 B 여집합이 뒤집혀서 도로 B가 되고 교집합도 뒤집혀서 이렇게 합집합이 됩니다. 자, 결국에 이 영역이 나타내는 부분은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랑 B랑 합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 안쪽 영역이죠. 요것의 바깥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칠을 해보시면은요. 이 바깥 부분을 가르쳐요. 조금 더 넓게 해볼까요? 이 바깥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색칠 공부하고 있죠, 완전. 그림판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5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생뚱맞게 얘예요. A-B 합집합 B-A를 구하래요. 그럼 A-B라는 거는 어디를 나타내는지 아세요? A에서 B를 뺀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A 영역을 이렇게 색칠된 상태에서 B랑 겹쳐지는 영역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한쪽만 나타내게 됩니다. 사가 한쪽만 가리키게 돼요. A 쪽인 사가 한쪽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상 A, B의 교집합을 빼는 것과 같았죠. 얘가 나타내는 건요. 사실 A-A 교집합 B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예요? 얘가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예요. B-A가 나타내는 부분은 또 어디예요? B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겠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안 체크한 부분이네? 그만큼은 어디겠어요? 얼만큼 남았겠어요? 50개에서 지금 전체 50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만큼 12랑 5를 이미 차지했어요. 그 나머지 영역이니까 여기서 12개 빼고 5개 뺀 게 답이겠죠.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33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항상 뭐하라? 벤 다이어그램을 열심히 구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사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알아두시고 2번째 거는 그냥 들을 분만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교점을 나타내고 수직인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교점과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자, 직선을 되짚어 보시. 직선의 결정적인 요소는 한 점과 점 A, B가 주어진 상태에서 한 점 A, B랑 또 뭐예요?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M입니다. 그럴 때 Y는 M의 X-A 플러스 B로 직선이 나타나게 돼요. 따로 안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점과 그냥 점만 2개 띨렁 주어진 경우는요. X1, Y1, X2, Y2로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Y는 얘로 기울기를 만들었죠. X끼리 뺀 것 분의 Y끼리 뺀 거를 하면 뭐예요? 기울기 M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그냥 X-A, A 대신에 얘도 한 점이니까 얘를 넣으시면 되죠. X1,
플러스 y1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또 뭐 수직 조건도 있었죠? 수직인 거 조건, 기울기 그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조건들 또 한번 체크해봤는데 그거는 이따가 교과서를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양이 좀 많죠? 자, 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교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냥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x-2y 플러스 2는 0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냥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돼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시면 되죠. 그래서 5y 마이너스 10은 0이다. 따라서 y는 2고요. x는 몇이 나오나요? 다 풀었는데. x는 x도 2가 나오게 되네요. 결국에는 이제 점이 2,2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직선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x-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y 능꼴로 고쳐볼게요. 3y는 x 플러스 6이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의 x 플러스 2예요. 자,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2다인데 이 3분의 1의 기울기와 수직인 기울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m이라는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3분의 1의 수직인 거니까 3분의 1이 수직인 거 마이너스에 3분의 1을 뒤집으면 뭐예요? 3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y절편이니까 얘죠. 얘가 y절편을 가리키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가리켜주기 전에 잠깐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이제 수투 교과서를 좀 볼게요. 수원 교과서에서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놓고. 지금 보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죠. 지금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이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교과서가 아닌데 두 직선 사이에 이제 평행과 수직 조건을 보시면은 확대를 시켜볼게요. 개념 좌표평면 위에서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가 m-일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일치해서는 안 되니까 y절편은 달라야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아예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y절편과 기울기가 모두 같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일 때 조건은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상 m은 지금 2개 m이랑 m-가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죠. 그럼 m-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갔지? PDF가? 잠깐만. 네.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표준형 걸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형 걸로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일반형 걸로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은 요 두 개, x 계수 길이의 비율과 y 계수 길이의 비율로 했을 때 두 개가 이게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달라야 됩니다. 상수 쪽의 비율은 달라야 돼요. 일치하려면 그냥 다 같으면 돼요. 이건 되게 뻔한 얘기예요. 자, 만약에 수직한다면요. 요거는 외우기 어려운데요.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해서 0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증명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m 곱하기 m-n 마이너스 1이 나온다를 이용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면은 이렇게 표준형 꼴로 y는 꼴로 고쳐서 네, 요 조건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갔냐? 그리고 이 문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구하면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렇게 구하면 더 쉬운 때도 있어서 알려는 드릴게요. 자, 뭐를 이용하시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을 구할 때 여러분 K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요. x-2y 플러스 2에다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을 한 다음에 k를 붙여요. 는 0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풀어보시면요. 1-2k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y 마이너스 플러스 2-6k가 0이라서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얘랑 수직이려면은 x계수끼리 곱해서 0이 돼야죠. 그래서 1 곱하기 1-2k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급하다. 는 0이 돼야 돼요. 이 k값을 구하면은 지금 8이고요. k값을 구하시면은요. 7이 나와요. 7이 나와서 결국에는 방정식을 다시 k를 넣어서 여기다가 k를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나와서 y 절편이 8이다 금방 나올 수가 있죠. 계산이 아까보다 사실 복잡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준비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직선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직선이 맞아요. 이 두 직선으로 지금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요 식대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럼 정말 교점을 지날까요? 얘만 우연히 지난 거 아니야? K로 움직여 보시면 어때요? 정말로 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시고 지우도록 할게요. 시간만 잘 나온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연립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차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차 연립부등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네, 선별식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작아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풀으셨죠?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에 x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영역으로 나타내 보시면요. a와 b 사이에 이 영역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거꾸로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x가 작은 거보다는 작고 또는 이에요, 여기는. 얘는 사실 그리고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예요. 자, 또는 x가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a보다는 작은 영역.
그리고 b보다는 큰 영역으로 수익선상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식에서 척대를 시킬까요? x의 제곱 플러스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는 마이너스 6으로 해서 넘긴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2, 6 해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붙여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더해서 x의 개수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크다니까 요거죠. 여기를 따르면 돼요. 자, 요거대로 하시면은 x가 작은 거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근으로 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같다 하셔야 돼요.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옮겨 놓을게요.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니은이라고 두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자, 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도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5, 1은 플러스죠. 마이너스로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1 작다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x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게 됩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요. 얘네 지금 연립을 했다라는 거는요. 겹쳐지는 영역을 찾으라는,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수익선상에서 기역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0이 여기 있다면 1, 2, 3, 마이너스 3이 여기쯤이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새까맣게 칠해지죠. 그 다음에 1, 2,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기역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의 영역을 보시면은요. 니은의 영역은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뻥 뚫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영역이, 두 색깔이 겹쳐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셔야 돼요. 자, 사실 범위로 따지면요. 간단해요. 마이너스 5에서 x가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답은 이건데 중요한 건 정수니까. 정수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요거일 때 세 상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이동에 관련된 문제죠.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에요. 자,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사뭇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볼까? 얘가 아니라 그냥 정의를 볼게요. x, y가 있었어요. 얘를 평행 이동만 시킬게요.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어때요? 도형의 이동은 어때요?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되게 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면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봅시다. 1이죠. 0,0이 0,0이 뭐인? 중심인 1이에요.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중심은 a, b죠. 그런데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나요? x-a, y-b의 제곱은 1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0 플러스 a, 0 플러스 b인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죠? 이 증명은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네,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좌표평면 위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원은 도형이니까 도형의 이동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얘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점의 이동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바꿔요? 중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심을 이용하면 사실상 뭐가 돼요? 점의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심을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이 원의 표준형을 구해서 중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표준형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은요. x끼리 모으고요. y끼리 모으고 상수항은 뒤로 돌려버립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의 x 이렇게 묶고요. y끼리 묶을게요. 묶었어요. 이렇게 띄어쓰지. 마이너스 3을 넘기면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나야지 원의 표준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돼요. 얘는요? 4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변 여기서만 1을 더할 수는 없죠. 여기다가도 1을 써주고 여기다가도 4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더하기 4, 8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x축 방향으로 지금 c는 이제 8인 건 확실하죠. 왜? 이 원을 그냥 중심 이렇게 반지름 8인 원을 여기다 옮겨봤자 뭐예요? 반지름은 8입니다. 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반지름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8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a, b 값만 좀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1,2예요. 자,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1? 점이니까 이건 점이에요. 플러스 a, 2 플러스 b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모양이 됐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됐어요? 3,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a가 4고요. 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몇이에요? b가 마이너스 6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면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돼서 6이 되게 되겠네요.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요거를 만족한대요. 이거는 웬 기호일까요? 얘는 명제 파트입니다. 선생님은 명제에 대해서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정수영쌤이 아름답다 막 이런 헛소리만 했는데 이런 게 나오죠? 네, 명제는 아직 안 배워서 그렇고요. 명제는 하나의 수학적인 참과 거짓이 확실한 문장입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네, 아름답다.
수용샘은 아름답다와 같이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학적인 이런 얘기도 어때요? 명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쓰는 방정식은요, 방정식 같은 것, 기호 같은 것들은 다 문장을 압축시킨 것 뿐이에요. 말을 압축시킨 것 뿐이라서 사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수학에서 쓰는 것들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튼 얘가 뭘 나타내는지, 얘네가 이제 명제예요. 아는 분들만 보세요. 명제가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었죠.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개 있을 때 걔의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를, 이 자체가 이제 명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P면 Q이다라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명제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헤드만 모은 집합이 있습니다.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하고요.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X가, 이게 명제가 이제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얘가 나타내는 거는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 사이의 거리죠. 원점 사이의 거리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요. 플러스 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어디를 나타내야 돼요? 바깥인,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이 바깥 영역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깥 영역을 나타내요. 경계 포함해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은 진리집합, 그러니까 명제는 얘예요. 이 문장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얘의 진리집합 P는, 라지 P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X가, X는 조건 P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얘잖아요. 그냥 얘네들, 이 X값들을 가리킵니다. 이 X값들이 다 뭐예요? 라지 P였다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 Q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P는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만 모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이 두 조건으로만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P가 Q이다. 이게 만족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제가 여기다 쏙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잘 모르겠으니까 Q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Q는 마이너스, 얘가 0이면은 여기가 4겠죠? 마이너스 2보다 이제 작거나 4보다, 이게 깔까맣게 칠해야 돼요. 크거나 같은 요 영역을 의미를 해요. 근데 얘가 이 영역 안에, 내 안에 너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있어야 돼요? 요 안에 바로 P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P가 들어가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P가 나타내는 영역은요. 여기 영역, 여기 거리가 같아요. 예를 들자면 A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A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A. 그렇죠.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A가 적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쯤에는 있으셔야 됩니다. 4보다는 큰 쪽에는 있으셔야지 이게 말이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a가 지금 a가 이쪽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얘만 좀 따져볼게요. a가 4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참고로 이게 경계 포함이에요. 경계 포함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가? 또 보셔야 합니다. 같아도 되나요? 같다는 경우는 이 케이스예요. a가 이거인 거예요. a가 이렇게 딱 4 마이너스 4일 때, 딱 겹쳐질 때. 그래도 q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어요. 만약 4가 이 등호가 없이 이거였다면 안 되지만 얘도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얘도 새까맣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동급이죠. 네, 심지어 여기는 포함이 돼요.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몇이에요? 4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우자.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문제가 까다로워요. 가로가 이거고요. 세로가 이거고요. 이겁니다. 그 책에 선생님이 나와준 프린트에서는 2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보시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랬을 때 정육면체로 조각을 낸대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입니다. n 곱하기 n 곱하기. 하나 그려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하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n, n, n. 그랬을 때 이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를 구하래요. 남은 정육면체가 남은 아이들은 정육면체가 될 수 없대요. 어떡하지?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쪽 라인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 라인만 좀 볼게요. 이 라인에서 여러분 n을 만약에 요만큼으로 둔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 라인에서. 자, n세제곱 여기서 n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n으로 묶으면 압니다. n으로 묶었을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죠. 이만큼 나와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67개의 사탕이 있는데 3개로 나누었을 때 몇 묶음을 있느냐, 3개로 나눴을 때 세 묶음씩 나눴을 때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꾸러미를 몇 개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죠. 이만큼 개수가 나오고 두 쪼가리가 남아요. 아니, 한 쪼가리가 남지? 왜 이래? 한 쪼가리가 남겠죠. 여기 들어갈 건 3,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이 네모가 얘예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만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건 2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랑 마찬가지로 가로도 한번 해볼게요. 윗변의 가로. n제곱 플러스 3n도 뭘로 묶어야 돼요? n으로 묶어보시면 알아요. 얘는 뭐예요? n 플러스 3에서 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n 플러스 3개 1, 2, 3.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n 플러스 1을 보도록 할게요. n 플러스 1은 n을 한번 딱 하는 순간 뭐가 남아요? n 하는 순간 1만 남아요. 그래서 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n 곱하기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 나와요. 자, 묶음들을 다 모아볼게요. 얘는 아니지. 얘는 네, 냅둘게요. 자, 요만큼 묶음, 요만큼 묶음, 요만큼 묶음이죠. 총 몇 묶음이에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묶음에다가 n 플러스 3묶음에다가 한 묶음인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인수분해입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n 플러스 3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12번. 거의 끝나갑니다. 2014는 나중에 하고. 부등식의 영역 문제입니다. 부등식 영역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등식 영역에서 지금 연립부등식 영역이거든요. 연립부등식 영역을 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뭐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랑 이 문제처럼 곱하는 모양으로 나타낸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각각은 어떻게 풀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겹치는 영역을 푸시면 됩니다. 자, 겹치는 영역을 풀래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랑 달라요. 첫 번째 것부터 해보시면은 일단은 얘를 그려야 되죠. 자, 경계선을 그려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요. 자, y는으로 나타내세요. y는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경계선 계속 가지고 오면 이렇게니까 얘는 이렇게고 y는 크거나 같다겠죠. 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x제곱, 얘는 되게 간단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영역이 겹치는 영역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라는 거지? 어떻게 그리려면요.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너무나 친절하죠? 있으신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포물선이고요. 얘가 이 원이에요. 그릴 줄은 다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얘 영역부터 좀 구해볼게요. y가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요. y는으로 나타난 형태에서 크다가 되면 위쪽을 나타냅니다. 작다면 아래쪽을 나타내요. 자, 여기서는 위겠죠? 자, 이 포물선의 위쪽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얘는 원에서는요, 크거나 같다면요, 밖을 가리켜요. 작거나 작다로 하면요, 안을 가리킵니다. 자, 얘는 원의 바깥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겹쳐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겹쳐지는 영역은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칠해드릴게요. 여기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워요. 나머지는 지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렇게 돼요. 별거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원래 문제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 연립으로 나타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겹치는 영역을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곱으로 나타난 경우는요. 지금 이 케이스는요. 그 정확한 왜 그런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요. 하는 방법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얘는 0, 얘는 0으로 빨리 둬서 경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y는 뭐였어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죠. 그래서 이게 경계선의 방정식으로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곱해서 그냥 요령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영역이 얘랑 얘로 인해서 영역이 딱 나눠진 거예요. 수직선 요거는 볼 필요 없어요. 축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역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제일 만만한 아이를 잡아요. 뭐가 있어요? 0,0이 있죠. 0,0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0,0을 이 안에 넣어봅니다. x자리에 0, y자리에 0을 넣어요. 그럼 여기 1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9만 남죠. 그래서 뭐예요? 얘가 음수네? 그럼 얘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럼 0,0이 있는 이 영역은 뭐예요? 해당 방정식을 만족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색칠을 해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영역. 뭐라고? 이웃하지 않는 영역을 또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죠? 얘는 이웃해요. 왜? 면이 맞닿아 있으면 이웃입니다. 여기도 이웃해요. 면이 맞닿아 있죠? 안 이웃하는 경우는 얘예요. 얘를 색칠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로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이게 답이네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웃하지 않는 영역을 색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능력으로 나타냈을 때 경계선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요거를 구해 보시면요. 요 영역이 되거든요. 요 영역. 첫 번째 영역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영역이 두 번째 얘를 구해 보시면요. 크거나 같고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요 영역이 됩니다. 완전히 이웃하지 않는 영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범위가 아예 하나도 겹쳐지지가 않죠.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단 하나도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배타적인 이웃하지 않은 영역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역 하나만 구하면요. 영역 하나만 구하면은 모든 영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곱에 관련된 문제는. 영역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점을 찍어보는 거죠. 그 선생님이 0,0을 찍어본 거예요. 0,0을 찍어서 그게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하면 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족을 하면 얘가 영역 안에 들어가는 아이니까 나머지 영역은 뭐예요? 배타적이어야 되죠. 다른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길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뭐 경계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경계선은 신경 안 쓰게 나와요. 네, 신경 안 쓰게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13번은 얘를 만족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인수분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뭐를 이용을 했죠? 조립 제법을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면 이 시간에 외우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을 다 차례대로 먼저 쓰셔야 돼요. 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만약에 이제 x제곱이 아예 없다면 여기를 텅 비우시고 띄워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i에서 얘는 0이니까 x가 1부터 넣어볼게요. 부호가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 그걸 였다가 넣습니다. 1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다 넣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방법은 먼저 처음에는 그냥 내려요. 처음에는 그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곱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2죠. 그 다음에 내릴 때 더해주세요.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올릴 때 곱하기 1을 합니다.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1.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더해서. 그 다음에 1을 곱하면은 또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은 0이 되겠죠? 딱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게 나옵니다.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번 조리제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제법 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선 돼요. 자, 마이너스 2, 얘로 됩니다. 가지고 왔어요. 내립니다. 곱해요. 마이너스 4. 더해요. 마이너스 3. 곱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6. 더해요. 0. 그래서 2x, 지금 남는 게 뭐야? 2x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는 x, 얘가 나타내는 건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나타내는 거는요. 부호 반대죠. x 플러스 2고요. 얘는 그대로예요. 2x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a가 뭐예요?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죠. a 마이너스 b는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문제 쉬운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네, 이제 깜지가 막 쏟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2차 함수는 소중해요. 2차 함수가 2개밖에 없는데 뭐가 소중해? 라고 하겠지만 지금 3점짜리 문제만 있죠? 4점짜리 문제에서는 2차 함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개의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개를 연립을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립을 안 하고 판별식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립을 한 다음에 이거는 같다.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 판별식이 플러스면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나고요. 0이면 한 점. 그 다음에 음수면 안 만나요. 안 만나.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외우고 있어야죠. 자, 그럼 얘도 실전으로 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8x 플러스 12와 같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x제곱 넘기면 이게 연립한 거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 0이죠. 자, 한 점에서 맞는데요. 한 점이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0입니다. 자, 얘는 판별식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6을 B'라고 둬서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시면 되죠. B'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가 3, C가 마이너스 10, K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C예요. 자, 36 마이너스 3K 플러스 36이니까 72 마이너스 3K. 얘가 뭐라고? 0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0하고 K를 구하면 되죠. 3K가 70이니까 K가 뭐예요? 24겠네요. 그래서 K 값은 23입니다. 24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점짜리 찍고 조금 여러분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집합의 의미를 잘 알면 되게 편하긴 한데 아니신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자, A 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조건제시법이죠. Z를 X 꼭 안 해도 돼요. Z 한 다음에 Z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Z는 I의 n승인데 n은 자연수래요. 그럼 n은 1일 때부터 땡땡땡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일 때는 뭐예요? i의 1승. 그 다음에는 2일 때는 i의 제곱. 그 다음에 3일 때는 i의 세제곱. 4일 때는 i의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무수히 많아요. 자연수니까. 그런데 이 맹점이 있어요.
허수 단위 i는 항상 어떻게 돼요? 4개밖에 없어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사주기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와요? i로 돌아와. 얘가 i,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는 집합은 겹치는 i는 쓰지 않아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만 살고 있는 집합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집합 b를 볼게요. 집합 b는 z 제곱,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이게 뭐지? z1은요 a의 원소예요. z2도 a의 원소예요.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둘 다 i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i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z1이 i고 z2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z1이 마이너스 1이고 z2가 i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경우로 다 따지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 따져?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먼저 얘네를 일단은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 제곱해 볼게요. 제곱한 아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i를 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1을 제곱하면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1. 이게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가 1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둘 다 1이거나 하나가 마이너스 1, 1. 하나가 1, 하나가 마이너스 1. 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0.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죠. 얘도 0이니까. 그래서 네, 답은 3개입니다.